이번에는 생리대입니다. 바로 방사능 위험물질 라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 중인 오늘 습관 생리대, 기준치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되었다. 그래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국장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입니다. 예. 유기농 생리대라고 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이 물건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작년에도 생리대 사태가 한번 크게 일어났었습니다. 예, 예. 그게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 예. 이것 때문에 전 국민, 특히 여성분들이 크게 놀라셨고, 그로 인해서 충격도 많이 컸었죠. 예, 예. 이번에 나왔던 이 유기농 면 생리대도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라돈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예, 예. 지금 라돈이 나왔다는 게 100% 유기농 순면 커버가 있고 특허받은 패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전한 그런 예. 생리대였잖아요. 그런데 예, 예.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에 모나자이트를 쓸 이유도 없고 또 음이온 나오는 이런 무슨 기능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다 부담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에 모나자이트가 들어가 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성분에서 라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이 뭡니까? 제올라이트는 뭐고 이 성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제올라이트라는 성분이 예, 오늘 습관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생리대에 들어간 게 보면은 표층이 있고 예, 안에 흡수제가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이 특허 패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기능이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냄새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균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균 기능이라든지 예. 냄새를 제거해주는 탈취 기능. 예, 그렇죠. 탈취 일종의 흡수 기능 같은 걸 하는 거를 하겠다라고 그걸 넣은 것 같은데 예, 예. 문제는 이게 제올라이트인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올라이트에서는 라돈이 나올 일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는. 예. 그런데 이제 라돈도 나오고 토론도 나오고 굉장히 높은 수치가 이렇게 나온 거죠. 10배가 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도 어저께 보도도 잠깐 있었지만 예, 예.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예. 제올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이런 색을 안 띈다. 아하.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재료에 대한 제올라이트가 됐는지 아니면 모나자이트가 됐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좀 밝혀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이제 오늘인가 회사에서 이제 어떤 인증 자료 같은 걸 보여줬어요. 예, 예. 근데 그 자료에 보면은 우라늄과 라돈, 즉 토륨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게 나왔어요, 거기에. 아, 거기서 나왔다고요? 거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오늘 습관 측에서 반론 보도가 나왔고, 그 반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험 결과서를 받았는데, 한국 방사능 안전기준 수치보다 더 안전하게 나왔다. 그러니까 나오긴 나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반발을 했는데, 예, 문제는 그 자료를 보면은, 예, 우라늄에서 나오는 라돈, 예. 그리고 이제 토륨에서 나오는 라돈, 예. 이 성분비가 1대10 정도의 비율로 성분비가 조성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예, 예. 근데 제올라이트라는 거는 그런 성분 조성비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올라이트는 나올 리가 없다는 거네요. 예, 결국은 그게 흔히 대진침대와 굉장히 유사한 성분비의 성분이 나온 거예요. 라돈 그렇다면은 1대 토론 10. 예. 생리대 그런 게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나온 거를 스스로가 입증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네들은 저가의 그런 라돈 측정기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우리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네. 정밀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네네. 안전한 그런 기준 내였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제올라이트를 썼다라고 하는 거를-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수치가 나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성분이 나온 게 된 거예요, 그 안에서. 예. 근데 거기서 우라늄이랑 토론이랑 이런 게 왜 나오냐고요, 라돈이랑 토륨이. 참
지금 있잖아요. 이 생리대의 경우는 정말 네. 피부의 접촉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제품이고 또 네. 그리고 그 생리대를 통해 가지고 정말 여성의 신체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그런 제품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맞고요. 이걸 뭐 관리해야 될 게 뭐 식약처 그리고 또한 라돈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이제 원한이는 뭐 알고다시피 뭐 모나자이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보겠다. 전수조사해서 밝히겠다. 예. 대신에 밝히긴 하되 그걸 공개를 안 한 거잖아요. 어떤 예, 업체가 예.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포심이 단지 뭐 음이온이 배출된다라는 상품 안 쓰는 걸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나자이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되는 그런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든 제품이 이제 의심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면 원한이나 식약처나 이들이 이 상황을 갖다가 그냥 우리가 그냥 조사하겠다 예. 했는데 밝히지 않아. 예. 그러면 시민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저거 나올까 이거 나올까 자꾸 나돈 측정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측정을 하겠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지금 보십시오. 그 특허받은 패치에 분명히 모나자이트가 안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자기네들은 주장을 하는데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성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검출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로 있어요. 예,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무슨 성분인지를 엄격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나자이트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들어갔을직한 그런 제품들만 이제 조심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항균이니 탈취니 뭐가 특허를 받았다 이런 모든 새로운 그런 제품들을 다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런 상황에도 그 모나자이트에 대한 추적 조사라든가 기타 특허받은 어떤 물질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조사 이런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가적 위기라고도 봅니다.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 정부가 촛불 위에 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예. 촛불은 국민이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 섰는데 국민들이 세우게 만들었는데 불을 밝혀줬는데 지금 국민의 목숨 아니면 생명, 건강권 이거에 대한 보장을 안 해주는 거죠, 제대로. 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라돈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업체 그리고 이게 들어간 모든 제품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그리고 어떠한 그걸 만약에 먼저 이렇게 해주면은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라돈이라든 이거 사가지고 아니면 발품 팔아서 저희 환경보건 시민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십 번, 수백 번을 측정을 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만 해줘도. 근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모나자이트를 사들이는 업체들은 분명히 알고 있고 얼마를 사들였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팔려나갔는지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수조사라는 거에 그 안에 그것도 돌아가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나자이트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말씀하시는 그런 조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제올라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가 나왔다고 하니까 더 공포가 커지는 이런 상황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생활방사선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을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생활 방사선이라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일 수 있는 거 뭐 우주 방사선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자외선이 됐든 그런 어쩔 수 없이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런데 뭐 그래 요즘 뭐 그 건축 자재나 이런 데서도 사용돼서 집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뭐 지하에서 올라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피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활 속에 사용되는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오고 라돈이 나온다? 그건 말도 안 되죠. 그렇습니다. 이런 생필품들에 대한 생활 방사선 대책
정말 강력하게 정부에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국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